제가 그 금요일 날요 엄마랑 동생이랑 집에서 이제 저 회사 마치고 와서 밥 먹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게임도 하고 엄청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돌아갔거든요. 돌아가고 이제 오빠는 이제 골프 치고 10시나 한 9시 들어 가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가고 나서 전법 듣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좀 몇 개 듣고 더 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 즐겁게 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빠가 이제 차 들어왔다는 주차 소리가 들리거든요. 아파트에 그 소리가 들렸는데 저도 모르게 밖에 테레비 다 끄고 제 핸드폰에 유튜브 그거 정보 틀어놓고 집에 방에 들러가서 자는 척을 했어요.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이 너무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망치고 싶지 않은데 들어오면 이제 짜증내면 안 되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제 하면 괜히 또 말 섞다가 내가 하면 안 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오빠가 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빠 이제 왔는데 이제 제가 없으니까 방에서 자는지 안 자는지 한참 쳐다보고 이제 문을 닫고 가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너무 즐겁게 유튜브 뒤 옆에 저걸 틀어놓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? 그냥 말을 섞으면 그만인 거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? 하면서 바로 잠들었거든요. 9시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오빠가 막 말을 시켰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기분 좋은 상태에서 뭔가가 촛물을 끼얹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랑 말을 해서 좋게 이렇게 소통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소통 자체를 계속 제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.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 잘못되게 상대를 대하고 아니 잘하는 거예요. 내 기분 망치면 안 되잖아요, 그렇죠? 죄송합니다. 저는 이제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제가 상대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나 이게 조금 아니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밖에서 지금 실컷 놀다 왔잖아요, 그죠? 근데 내 남편한테 무슨 변명을 해야 돼.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게 돼 있잖아요, 그죠? 왜? 내를 갖다 이해 안 시켜줄 거니까, 이해 안 할 거니까. 그럼 내가 상대한테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. 왜?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? 도움이 되게끔 하고자 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거짓말하는데 이 거짓말이에요? 거짓말 아닌 거죠. 근데 상대는 뭐라 그래? 꼬치꼬치 물어보잖아. 당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지? 원리를 알면요, 상대를 거짓말 하도록 냅두는 거다. 왜? 거짓말 한 줄 내가 알면 됐잖아요. 그걸 꼬치꼬치 해가지고 내가 알 필요는 없잖아. 상대가 거짓말하는 원리는 정확하게 이 환경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거잖아요.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뭐예요? 거짓말하는 행동이잖아. 행동으로. 근데 그게 나쁘게 한 게 아니고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. 지금 내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도 내 뭉개지면 안 되고 상대하고 요까지 부딪혀가지고 또 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짓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. 정확하게 0.1m 안 틀리게 바르게 한 거지. 이 행동 자체가 저는 약간 좀 많이 부딪히는 그냥 성격 자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성격이니까 거짓말 잘 안 하고 그냥 다 말해보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약간 오빠를 닮아가는 느낌을 좀 받은 거예요. 근데 저 사람도 나랑 부딪히기 싫을 때는 또 피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약간 금요일날 그런 행동을 하는 제 스스로를 보면서 또 잠도 잤어요.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. 좋은 거예요. 그 기분 좋잖아요. 그렇게 하고 나니까. 근데 만약에 내가 착한 마인드로 해가지고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는데 내가 말을 좀 섞어야 되지 않냐 딱 다가서잖아요. 그럼 분명히 부딪혀요. 이때까지 그러면 기분 깨지는 거야. 근데 그건 착한 마인드고 멘토는 지금 뭐라 하냐면 잘했다고 얘기하잖아.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도 지금 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대도 알거든요. 그 알면 된 거라. 상대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. 또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저는 제 스케줄 간다고 하고 오빠는 도량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 집이 테레비가 좀 큰데 그 테레비가 단종된 기종이라서 스탠드 세우는 게 엄청 불안정하게 높이 돼 있어서 테레비가 삐뚤어져 있어요. 그리고 그 뒤에 세우는 스탠드 자체가 완전 흔들리고 다 그 콘센트 자체도 놓는 게 불안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속 흔들려서 좀 집이 안정돼 보이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번에 기분 이제 제 방에 이제 법당으로 이제 꾸미고 싶어서 책상이나 사놓고 깨끗이 이제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그 오빠가 시켜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시켜서 왔어요. 왔는데
이것도 약간 이거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걸 시켰는데 약간 짧았어요. 근데 이거를 시켰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테레비에 만약에 뒤에 연결시켜서 세우면 밑에 이렇게 수납장이 필요한데 이게 많이 크면 수납장을 낮은 걸 해야 되고 짧으면 긴 걸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 때부터 오빠한테 오빠 이거 도착했네요. 이거 설치 좀 해가지고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니까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했는데 오빠가 계속 설치 계속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면 되지 수납장 뭐 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날 피해서 잤잖아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오빠가 굿모닝 또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내 수납장 저거 오늘 그거 이제 저 설치하면 되니까 이케아 거기 갈래?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장이. 그래서 내가 아니 이케아 안 가도 되는데 그 수납장은 승현이 집에 있는 거 그 똑같은 거 할 거니까 그거보다 낮을 거 할지 높을 거 할지 정해야 되니까 그거 제발 설치 좀 해줘봐요. 그러니까 설치 안 하고 와가지고 그 뒤에 80cm에서 90cm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80cm 그 말하는 그 센치가 테레비 밑에 센치예요.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그거 모르겠으면 설치 좀 해주면 안 돼요? 그러니까 언니가 이거 설치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. 이케아 갈래?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해서 제가 나는 이케아가 갈 필요 없어서 계속 내 말을 하는데 내 말을 듣기 싫으면 나한테 말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. 어떤 대화를 나눌 거면 저기 가서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한테 와서 내랑 대화 되게끔 한번 시뮬레이션 하고 오세요. 지금 오빠 말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그거에 대해서 나는 내 말만 하고 있고 오빠는 오빠 말만 하고 있으니까 상충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오빠 지금 이케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?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케아 가자는 거는 그거 설치하는 것 때문에 가져가는 거지. 그러니까요. 그거 나중에 대화가 되게끔 지금 상황 한번 생각해보고 내랑 대화하고 싶을 때 다시 오세요. 이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서 있어서 정말 머리 말리고 하는 걸 보더라고요. 계속 한 5분 정도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보길래 제가 왜 계속 보고 있냐고 참을 말 안 섞으려 했는데 왜 계속 보고 있어요? 이렇게 하니까 아니 네가 너무 말을 잘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할 말이 없다. 그래서 내가 그래, 할 말 없으면 저기 나가가지고 할 말 있게 생각하고 오세요 이러니까 그래 이러고 이제 나갔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좀 오빠랑 있을 때 좀 많았어요. 근데 제가 입을 아무리 다물라고 해도 너무 계속 입이 안 다물어져가지고 자꾸 이런 상황에 제가 이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이제 약간 이 사람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들어오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지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옛날에는 이런 직설적인 게 이 사람이 막 이제 아예 입을 다 받아버리고 했는데 저희가 정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모자란 거를 이제 알고 다시 공부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다시 나중에 기분 좋게 서로 또 얘기가 되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요 앞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저만 생각했을 때 제가 기분이 나쁘기 싫어서 이 사람을 피하고 그리고 때로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제 성격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사람과 소통을 잘 하려면 어쨌든 좁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. 상대는 고집 부린 사람 나한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잣들이 어떻게 되냐면요. 내 자식이 있어. 자식 보고 내가 저기 학원 좋은 데 생겼는데 저 여고 학원 등록해라 가라. 자식이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지금 다니는 영어 학원도 괜찮은데 선생님도 괜찮고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그만두고 저쪽 가라 하거든. 근데 얘는 거기 정이 들어가지고 저 좋은 거야. 쟤한테 딱 맞는데 부모님이 봤을 때 얘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? 이제 화내는 거야. 왜? 쫓겨나게 고집 세다고 이러거든. 그 누가 고집 세다고 만든 거예요? 엄마가 고집 센 거지. 엄마 고집을 생각 안 해. 엄마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자식을 끌고 가려는데 자식은 자기 식이 있잖아요. 엄마는 엄마 식이 있고 자식은 자식 식이 있거든. 그러면 자기는 저 학원 다니고 싶은 거야. 근데 엄마가 새로운 학원 다녔으니까 그 학원이 멋지고 좀 좋은 것 같아. 선생님도 좀 빵빵한 것 같아. 서울대 나왔어. 그러면 이제 애를 갖다 옮기려 하잖아요. 근데 애는 다니는 데 좋아가지고 안 옮기면요. 얘는 지금 지식대로 정확하게 지금 바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냐면 쫓겨나게 엄마 말도 안 한다 하거든. 고집도 엄청나게 세. 너 애비 닮았나? 왜 이렇게 고집이 세? 이런다고. 그러면 엄마가 지금 고집 센 걸 생각 안 해요. 왜?
엄마 방식대로 지금 끌고 가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잘 들으면 저놈 새끼 누구 닮았는지 그때도 엄마 닮았어. 엄마 닮아가지고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랬는데 너 아빠는 말도 안 듣고 고집세인데 니는 내 닮아가 착하다거든.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사람 보면 뭐냐면 고집도 없는 착하고 순진한 사람이라 그래요. 근데 내 뜻대로 안 하잖아요. 지 방식대로 가잖아. 지는 지식이 있다니까 그 지 방식대로 가면 정확하게 애비 닮아가지고 고집도 세가지고 아이고 저놈 잘 이렇게 하거든. 그럼 상대를 정확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. 부모님들이. 자식 하나 대할 때도 내 방식대로 대하면서 그죠? 맞아요. 내 말 안 들으면 쟤는 엄청나게 고집 세고 지 뜻대로 하는 놈이라. 맞아요. 근데 엄마는 분명히 엄마식일 거죠. 자식은 분명히 자기 식이 있는 거거든. 그 자기 식대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데 엄마도 바른 거고 자식도 바른 거야. 근데 자식은 아무 소리 안 해요. 착하니까. 근데 엄마는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저놈 자식 애비 닮아가지고 성질도 못하고 고집세도 하거든. 근데 제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? 엄청나게 착하고 순한 놈이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잣대가 되냐면 내 말을 상대가 안 듣고 안 따라오면요. 그게 미워서 하는 말이 고집세다는 거라. 근데 고집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내 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. 7살짜리도 7살 자기 식이 있어요. 부모는 부모 될 수 있고 또 아빠는 아빠 될 수 있고 내 앞에 사람 내 앞에대로 지 식이 있는 거라. 그럼 그 식을 갖다 각자 존중해 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. 내 말 잘 들으면 저놈은 착하고 좋은 놈이고. 잣대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상황에 있어서 서로의 그런 잣대를 대기 전에 제가 조금 괜찮게 질량이 올라와 있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케아가 갈 필요 없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을 잘 이해를 시키죠.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. 이해할 수 있는 실력과 이해시킬 수 있는 실력이 있다.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내 질량이 어떻게 70%를 딱 차야 돼. 네. 압이 차야지만 내 영혼이 내공이 만들어져가지고 상대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. 근데 내가 상대 말 들었는데 이해는 못 시키고 뭐라 하냐면 내 말 안 듣는다고 고집세다고 저 딱 못 봐버리거든. 그럼 저 사람은 계속 고집세 사람이라. 그러면 내를 만날 때만 어떻게 돼요? 계속 부딪히는 거지. 왜? 고집세 사람이라 했으니까. 근데 저 사람을 고집을 부리는 원리가 저 사람이 고집이 센 게 아니고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따라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? 강하게 저 사람을 어떻게 고집센 사람은 내가 만들어낸 거라.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과 환경을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내요? 내가 만들어낸 거지.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돼요? 70% 압이 안 찼어. 압이 차가지고 내 영혼이 쏙 들어와가지고 그지? 들어와야지만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. 그럼 남편하고 얘기 나눌 때, 남편이 이렇게 들어오니까, 멘토님 이렇게 말씀하셨지. 그 원리를 알잖아요. 그럼 내가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거지.